높은 빌딩이 즐비한 거리에 세련된 옷차림의 30대 초반 여성이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이요. 그녀는 기업의 TF팀의 외부 전문가로서 여러 부서를 가리지 않고 다니며 밝은 모습으로 존재감을 뽐냈답니다. 연차에 비해 높은 타이틀, 500만 원씩 되는 월급여. 누구보다 신나게 또 열정적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헬스 트레이닝도 받을 만큼 자기 관리까지 철저한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 이성도 여럿 있었죠. 한창 본인은 네. 에너지 있게 네. 일하고 내가 짱이야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마치 이런 노래 가사처럼. 그것이 딱 10년 전 그녀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피크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때 빛나던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는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병을 얻은 환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칫솔질마저도 힘에 겨워 쉬어가며 해야 했고 펜을 손에 쥐고 글씨를 쓰기 어려울 만큼 그녀에게는 심각한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뉴욕과 파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던 때는 다 꿈이었었나 싶을 만큼 지금 그녀는 단지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그녀가 가진 게 많아서 세상이 좀 더 공평하길 바라는 신이 병을 주었을까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 나타난 것일까요? 어쩌면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자신을 잃어버린 채 꾸역꾸역 좀비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이 느껴지고 너처럼 잘난 애가 무엇이 부족해서라며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그 아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에는 고통 속에서 자기 삶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구원자를 찾아 종교 집단에 빠지거나 괴로움을 잊게 해줄 약물이나 다른 무언가를 찾거나 혹은 감정의 폭발이 발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정신병명을 하나 둘씩 얻게 되거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녀처럼 몸이 대신 절규를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보이기에 더더욱 이해받을 수 없는 아픔. 황심소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아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정체를 파악해 나가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두 손 꼭 잡고 한 발 한 발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조차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기대를 안고 황심소의 문을 두드린 그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러니까 30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조직의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인정받는다. 대기업 TF팀에서 외부 전문가로 1년짜리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이거 진짜 신나는 일이잖아요. 네, 진짜 신났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본인이 진짜 빛나는 진짜 찬란했던 시절이라는 느낌도 들었겠네요. 피크라는 생각이 들죠. 아, 피크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때 본인의 일상의 삶을 한번 표현을 한다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생활을 본인이 했던 것 같아. 가장 멋있던 하루를 보낸 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멋있다 하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서울에서 그 오피스에 갈 때 네. 그런 흔한 그 뉴욕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커피 들고 아, 섹스 앤 시리 뭐 이런 네, 수준. 딱 멋있는 옷 입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같은. 딱 피고. 아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 전문가니까 그렇죠.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 가서 말 걸고 막 영업팀 가서도 막 뭐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여기도 가서 물어보고 막 말 걸고 그럴 때가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출장을 잘 보내 그게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아, 제주도 프로젝트였군요. 예. 네. 회사 돈으로 막 제주도 가서 그렇죠. 신라 호텔, 뭐 롯데 긁고 호텔에서 막. 긁고, 와, 진짜 신났겠네요. 신났습니다. 네.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직책이 높았어서 오. 오. 잘 벌었어요. 한 달에 월급 얼마씩 받았어요? 그때 한 500만 원 가까이. 500만원, 10년 전에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으면 받았어요. 엄청 능력 네. 인정받고 잘 지냈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본인은 자기 능력이 어떻길래 10년 전에 한 달에 500만원씩 받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예.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냈고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명랑하게. 명랑하게. 근데 이제 이 일이 클라이언트랑 하는 일들이니까 클라이언트랑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클라이언트 하는데?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디자인을 맡긴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미팅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떠세요? 의견도 물어야 되고 그랬을 때 되게 좋게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클라이언트 요구를 잘 사회생활 잘하는 하고. 사람. 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디자이너 출신인 그녀가 잘 나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밝은 에너지를 뿜으며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이었다 얘기하네요. 역시 직장 생활은 관계가 다라더니 이런 책이라도 더 읽어보면 나도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야금야금 피어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더 이상 잘 나가지 못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일도 재밌었고 너무 네. 네, 방황을 안 하고 그러고 커리어를 막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가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프다는 거는 어떤 상황으로 본인한테 나타났나요? 상황적으로는 일을 못하게 됐죠. 일을 못하게 됐고 예. 본인이 어떤 신체 상황이었길래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일을 못하게 됐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약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고 예. 그 다음에요? 계단 같은 거 잘 못 가고. 네. 뭐 이렇게 화장실 가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잘 못 해가지고 몸은, 이런 네. 이런 걸 잘 스트레칭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네. 몸을 근육을 잘 못 쓰는 상태였었어가지고 네. 기운도 금방 빠지고 기운도 좀 빠지고. 네. 네. 그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게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녀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활발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그때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회사를 한참 재밌게 다닐 때 지금부터 10년 전. 10년 전 네. 그냥 규칙적으로 받는 그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냥 나왔는데 네. 저는 너무 건강하다고 느끼고 음. 혈액 수치가 음. 안 좋고 네가 못 느껴도 이거는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신지로이드를.
신지로이드라는 예, 약을 예. 평생 먹어야 예, 된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아무런 이런 건강에 관심도 없을 때고 그냥. 그렇죠. 우리 한창 본인은 예. 에너지 있게 예. 일하고 내가 뭐 짱이야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맨날 며칠 밤샘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 맞아요. 없이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상황인데 날 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는데 무조건 약 먹어는 먹어야 병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네, 거네요. 큰일 날 네. 거야. 막 이래서 어, 먹었는데 그래서 먹었는데 수치가 점점 나빠져서. 수치가 점점 나빠져서.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 약 안 먹었지? 화가 나잖아요. 먹었는데. 먹었는데. 그래서 화가 났다기보다 하여튼 안 되겠네? 이 병원 안 되겠네? 이랬는데 또 친구가 저기 더 큰 병원 가면은 거기 그런 권위 있는 분한테 가봐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계속 증상은 없어요. 계속 이 일이 증상은 있어요. 없는데 네. 본인은 그냥 네. 내가 뭔가 안 좋다니까 네, 피가 안 좋다니까. 네. 이곳저곳에 가서 네. 알아봤는데 네. 뭐 증상도 없는데 알아보는 이유는 뭐였어요? 오, 그러게요. 그 피 수치라는 거를 저도 이제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않는데 그쵸. 전문가가 피 네. 검사 수치가 뭔가 이상하고 네. 문제가 있다니까 네. 나는 아픔에 틀림없어. 나는 병에 걸림 틀림없어.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네요. 그러네요. 오, 훌륭하세요.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그 당시에는 참 열정적이고 즐거운 삶에 빠져 있었고, 워커홀릭이었고, 건강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헬스 트레이닝도 받았고, 네. 썸 타는 사람도 여럿 있어서 네. 사생활도 참 재미있었고, 네. 그래서 32세, 33세 신나는 인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본인은 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약도 먹고 이곳저곳 유명한 데 다 찾아가 다니다가 결국에는 한방병원에서 식단 관리를 해줘서 더 건강한 외모를 가지고 예. 또 면역 관리 요법을 내가 받았으니까 더 낫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아프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스스로 네. 환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네. 지냈다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때 본인은 자기 인생에서 20대는 막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럼 30대 초반에는 자기는 뭘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아, 그거조차 네. 여전히 없었어요. 지금 생각할 때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을래나? 지금 생각도 없는데 없었어. 그때 있을 리가 없죠. 그건 없는 거죠.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다니. 이보다도 우선 여러분의 눈에 신기하게 비춰지는 건 이런 그녀가 느끼는 신체 증상은 전혀 없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검사 수치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정말이지 내 몸에서 아픈 데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런 그녀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빨리 찌고 붓는 느낌이 심하게 들고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제 드디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혈액 검사에서 수치는 정상이었답니다.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닌가요? 검사상 수치가 이상이 있다고 나올 때는 신체 증상이 전혀 없다가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신체 증상이 극심하다니. 자, 이제 그녀의 삶의 비밀을 하나씩 탐정이 되어 밝혀보자고요. 그럴 때
아, 드디어 내가 자가 면역 질환, 사실은 이게 드디어 이제 내한테 신체 정상으로 나타나는구나. 올 것이 왔다. 본인이 기대했던 병이 오기 시작했나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상을 적당히 묻어두고 일상생활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신체적으로 정상이 나타났는데 네. 왜 마음으로 정상을 묻어두고 일상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검사했더니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아, 그런데 재밌게도 그때 피검사를 했더니 아, 그러네요. 정상이라고 하는데 내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정상은 지금은 내 몸에서 모든 정상이 발현되고 있는데 피검사를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되는 피검사 수치는 전혀 아니었고 본인은 그거를 애매한 마음으로 묻어두고 일상생활을 했대요. 그러게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주는, 안 믿는 걸까요? 자기 마음이 뭘 안 믿는 건가? 네. 그때 본인이 믿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믿는 거요? 네. 저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재미있게도 그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난 뒤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7개월간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며 그 병에 대해 여기저기 열심히 온갖 정보를 찾아보았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내 몸이 보여주는 그 상태를 그대로 믿고 따르자니 찜찜하고, 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는 권위 있는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면역 치료를 해준다는 한방병원까지 찾아가 보았고요. 4개월간 식단 관리, 침, 부항, 마사지, 한약 섭취를 하였답니다. 그 뒤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전에 없던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도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믿지도 못하겠고, 몸이 외치는 소리를 더 듣고 따르지도 못하겠고, 결국 애매한 마음으로 묻어둔 채 지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본인의 생활에서 본인이 아주 어역적으로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쓰러지든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본인이 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런 말은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밝고 명랑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자기 삶을 진짜 밝고 에너지 넘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불쌍하네요. 불쌍하기는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돈 벌고 다니는데 그거는 잘 사는 거죠. 단지 자기가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에 있는지 죽을 상황에 있는지 살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돈도 벌고 하니까 그걸 좋아가지고 천방지축 지내는, 그거는 마치 본인이 20대 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천방지축으로 지내는 거나, 뭐 30대 때 회사에 속해가지고 뭐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냈던 거나,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다르게 보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사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20대부터 30대 중반의 삶에서 보여진 그녀의 살아가는 방식, 삶의 패턴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여 준 셜록 황.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던 당시 자신이 펼치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사실 대답하지 못했었어요. 본인은 자기 능력이 어떻길래 10년 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밝은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예.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냈고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명랑하게? 명랑하게. 단지 사회생활을 잘하는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었던 마음만을 표현했을 뿐이었죠. 그녀 자신도 나의 능력이 무엇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스스로 환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네. 지냈다는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도 딱히 그런 뭐랄까 인생의 중심이랄까 그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인생의 네, 중심이라는 게 답답하다. 나는 인생의 중심이 있나? 약간 본인은 인생의 중심이 있나? 에이. 인생의 중심이 있죠. 뭘까요? 생존? 아니요. 본인은 남들에게 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맞아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민감도가 높다고 해야 할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네.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 부분이 내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멋지고 잘난 모습으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건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네, 돼요? 이렇게 되면 멋있어 보이겠지?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 채로 그녀는 그렇게 남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멋진 사람이 되고자 했던 과정을 잠시 되돌아봐야 할 듯합니다. 사실 그녀는 조직에 들어가기 전 20대에 많은 방황을 했었답니다. 그때의 생활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학교는 잘 안 나가서 휴학을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놀면서 지냈습니다. 놀 때는 엄청나게 웃으면서 술을 퍼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현타가 와서 대부분 울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대는 밤마다 거의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끝내게 된 것은 친구들과 같이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부터였죠. 친구랑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2년 넘게 거기서 일을 했고 그래서 그때 좀 즐겁게 안정감이랄까? 약간 좀 차분하게 일을 하고 일도 재밌었고 너무 방황을 안 하고 한 1년 정도 스튜디오를 같이 구해서 작업실을 구해서 저는 인형을 만드는 걸 했었거든요. 인형을 만들었다. 내 친구가 글을 쓰고 또 딴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든 다음에 거기 캐릭터 사업에 관련된 인형을 만들었죠. 그랬군요. 그런데 네. 똑같은 인형을 만들더라도 그 인형이 본인이 그걸 표현하고 그쵸, 그건 또 아니었죠. 그걸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맞아요. 했다라는 게 그게 결정적으로 네. 본인의 페인이에요. 그녀의 WPI 프로파일은 남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아이디얼리스트, 그리고 때때로 휴먼 성향도 보이니 자신만의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재빠르게 행동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 자기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녀 스스로 사연을 썼듯이 말이죠. 저는 회피를 잘하는 만큼 새로운 즐거운 자극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고 우발적으로 뭔가를 추진해버리는 폭발성과 단기간에 집중력이 있어 그걸 잘 잡고 노력해서 완성해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성취감, 자기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죠. 그녀의 WPI 프로파일 타인평가에서 높은 컬처가 나타나는 걸 보니 확실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자 하지만 낮은 셀프는 그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자신이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릴레이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상태라는 걸 나타내줍니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가장 매력 넘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녀는 다른 친구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그저 인형으로 만들었으니 그녀의 통통 튀는 개성은 오히려 죽이고 친구들의 기준에 맞추며 사실 성과라 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자, 이때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 길을 그릴 수 있었다면 그녀의 30대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보통의 사람들이 멋진 모습이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내가 20대 때부터 내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았으면 저는 아프지 않고 지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네. 네. 노는 걸로 돈을 벌었어. 그냥. 그렇죠. BTS나 아니면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BTS가 거지? 됐으면 본인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본인은 단발성으로 작품을 쫙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팔아챙기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그런 이벤트성 전문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로 나갔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왜 그쪽으로 안 나가셨어요? 왜 찌질하게 기업체 디자인 컨설팅하고 기업체에서 뭔가 일하는 걸로 그걸 하면 내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네. 죽을 길을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본인의 그 특성을 왜 20대 때 뚜렷이 파악을 해서 구현을 못 시켰을까요? 본인이 20대 중반에 후반에 본인이 그때 폭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아이템과 그 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지금 아마 본인이 다른 이유로 내 앞에서 상담을 받았을 텐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저 자신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본인은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원했던 모습과 현실에 자기 자신이 개입이 너무 있으니까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나 조건이 있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내가 빵 하고 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뻥튀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녀는 소위 말하는 좋은 조건을 쫓아가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요. 그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지, 나를 찾는다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녀는 조직에 들어가 비교적 높은 직책에 있으며 급여도 많이 받고 진짜 내가 잘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신나게 일을 해왔어요. 대기업 TF팀에서 외부 전문가로 1년짜리 프로젝트 계약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추가 계약을 그녀는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나를 그 회사의 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던 친구가 사내 불륜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멋진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여기게 되었거든요. 저를 그 회사에 꽂아준 친구가 아, 주인공이라서 그래서 나올 때 사이도 나빠지고 그냥 못하겠다. 너무 내가 힘들겠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그런 루머가 있었던 걸 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한 반년 동안 다들 이렇게 원래 그 친구가 그 프로젝트 관련된 임원하고 또 썸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싹 빠지고 본인을 집어넣으면서 제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원의
뭐 친구야.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아바타야. 뭐 이제 그쵸, 이러면서 그쵸. 예. 본인이 난 뭐지? 그럼 그 이모니 내한테 해준 거는 그 친구 때문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유지를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하다가. 예, 화를 내고 이런 건 없었고 잘 하다가 이제 그 추가 계약 때는 못 하겠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줄을 못 하겠다. 자, 마치 영화와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사는 듯 느끼게 해주었던 조직과 타이틀을 모두 내려놓은 그녀는 그 이후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가 가진 아픔의 정체에 대해 계속 알아보며 그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 발 한 발 계속 해나가 봅시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